안녕하세요.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준비한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편의 뉴스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재건축 대안, 뜨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추진 속도는 글쎄요 라는 동아일보의 20년 1월 31일 뉴스고요. 12.16발 거래 한파, 매수자가 사라졌다. 아시아경제 20년 1월 31일 뉴스, 깐깐해진 자금 출처 서명 요구, 불안한 신혼부부, 매일경제 20년 1월 31일 뉴스. 이렇게는 주요 뉴스고요. 오늘의 속보 뉴스는 서울시 낙후 불편 영등포 일대 특화가로 조성한다. 이 데일리의 20년 2월 3일 오늘 새벽 뉴스입니다. 첫 번째 주요 뉴스입니다. 재건축 대안, 뜨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추진 속도는 글쎄요 라는 동아일보 20년 1월 3일, 송파 성지아파트 첫 최종 승인, 동작 우선 등 종합추진위 속속 출범, 보조 말뚝으로 하중 분산 기술, 국내선 아직 시공 사례 없어, 내벽 철거 허용 여부도 결론 안 나, 안전성 문제 해결까지 시간이 걸릴 듯. 정부의 규제로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고 거래 제한이 없는 리모델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수직 증축 리모델링 1호 아파트가 탄생한 가운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도 느는 추세이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과 달리 정부는 제도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아 사업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송파동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제출한 리모델링 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안이 22일 최종 승인됐다.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이 통과된 것은 성지아파트가 처음이다. 서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는 아파트 또한 늘고 있다. 11일 동작구 우성아파트 2, 3차와 극동 신동아 4차 아파트 등 4개 단지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추진위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약 5,000채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광진구의 상록타워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창립총회를 열었고 송파구 코오롱 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조성했다. 리모델링에 관심을 받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이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 단지 30년에 비해 짧다.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경우 조합 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조합원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거래가 자유롭다. 최근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리모델링 조합이 소유주 75%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 대지 소유권의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주목을 받는 이유다. 문제는 성지아파트 이후 두 번째 사례가 언제 등장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4년 정부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가구를 15% 늘리고 층고를 최대한 3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한 이후 2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는 성지아파트뿐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지아파트는 집안의 강도인 진내력이 뛰어난 곳에 지어져 통과가 가능했다며 집안이 워낙 튼튼해 말뚝으로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지 않고도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단지들은 안전성 검토와 내력벽 철거 허용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선제화 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선제화 공법이란 층수를 올렸을 때 커지는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해주는 기술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해당 기술을 도입하려면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관들은 검증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제화 공법으로 시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쉽게 안전성 검사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사업성과 직결되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아파트 좌우 폭을 넓히기 어려워 평면 구성에서 손해를 본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위원회의
연구원이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정성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초 예정됐던 연구 완료 시기는 지난해 말로 미뤄졌다가 올해 상반기로 또다시 연기됐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안전성 실증 실험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발표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성 검사 통과를 위한 검증 절차를 민간 기업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도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12-16발 거래 한파, 매수자가 사라졌다. 아시아경제 1월 31일 뉴스입니다. 서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추가 가격 하락 때문에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수세가 위축된 탓이다. 31일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1월 아파트 거래량은 1439건, 1439건 거래일 기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이어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개업소들이 거래 성사 직후 신고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추가 신고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신고된 물량만 놓고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본격화된 2019년 초 월 거래량 1월에서 3월 1454에서 2275건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 6916건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다 10월과 11월 각각 1만 1515건, 1만 1479건으로 월 1만 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12-16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엔 7,532건으로 주춤했으며 이달 들어 거래 절벽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이다. 시장에서는 12-16 대책 발표 후 매수 대기자들이 먼저 일단 멈춘 상태가 됐다고 말한다. 그간 워낙 가격이 뛰다 보니 추격 매수 부담을 느낀 데다 정부가 서울 등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와 공급, 금융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A 공인 관계자는 시세 조정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바로 사겠다고 생각했던 일부 대기 수요를 제외하곤 문의 전화만 간간히 오는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 역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10%에서 0.08%, 0.07%, 0.04%, 0.03%, 0.02%로 6주간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값은 설 연휴를 낀 지난주부터 하락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은 상승세를 주도하던 재건축 등 고가 주요 단지가 하락했고 인근 및 외곽의 중저가 단지 갭 메우기 상승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 한파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본격적인 봄 이사철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물량 상황 등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약 업무 이관 작업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재개장하는 분양시장도 거래량의 변수다.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2-16 대책 이후 고가주택 거래가 줄고 거래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거래 소강 상태 속 중저가 주택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였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깐깐해진 자금 출처 소명 요구, 불안한 신혼부부. 매일경제 20년 1월 31일. 혼인신고 전 단독 명의 구입된 증여로 간주해 세금 물수도, 실수요자까지 죄인 취급, 불만. 불법 대출을 받은 것도 없고 부모님 도움도 없이 힘들게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죄인 취급을 받네요.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모 씨 39은 최근 구청에서 지난해 10월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 자금 조달 내역을 입증하라는 등기 우편을 받았다. 김 씨는 20대부터 벌였던 사업과 투자에 성공하면서 번 자산과 대출을 더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해 지난해 결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김 씨는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분산 투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는데 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제출하려니 만만치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집을 구입한 30대 신혼부부들이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소명, 증빙자료 제출을 하라는 명령서를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장을 받으면 거래 전후 2주간 모든 입출금 내역을 포함해 금융사 예금액, 주식 등 매각 대금, 기존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불성실하거나 기간 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 전 예비 부부가 힘을 합쳐 집을 마련할 때 부모에게 일정 금액 도움을 받거나 서로 보유 자금을 합친 경우가 많아 자금 출처 조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세법상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서로 주고받았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예비 부부는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전 서로 주고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거나 서로 돈을 낸 만큼 지분을 나눠 공동 명의로 집을 매입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 단독 명의로 구입된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 수도 있다. 정지성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는요. 실시간 속보입니다. 방금 나온 뉴스이고요. 서울시 낙후 불편 영등포역 일대 특화가로 조성한다. 이데일리 20년 2월 3일 6시 2분 뉴스입니다. 경인로 물레청작촌 일대 3곳 특화가로 조성, 시민 아이디어 수렴, 대상 등 10팀 선정. 서울시가 좁고 어둡고 낙후돼 걷기가 힘들었던 영등포역 일대 가로 시가지 내로의 도로를 새로운 명소로 재생한다. 서울시는 영등포역 인근 경인로와 물레청작촌, 물레동 이면도로 일대의 3곳을 특화가로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하는 3곳은 영등포역에서 대선제분 일대, 물레청작촌 및 기계금속 산업 밀집지, 경인로 영등포역에서 도림천 구간이다. 현재 경인로는 물리적 보행 환경과 가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물레동 이면도로는 단조로운 아스콘 포장과 좁은 도로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영등포 경인로와 물레청작촌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총 83팀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대상 1팀을 포함해 총 10팀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보완, 구체화해 기본 구상과 설계에 녹여낸다는 계획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온물레는 기존 기계 금속 공장 지역에 자리한 물레 창작촌인 소공인과 예술인, 방문객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네온 조명, 물, 낮은 바닥 분수 틈, 건물 사이 유휴 공간 등을 배치하는 구상을 내놨다. 심사위원단은 철과 물, 빛과 색이라는 요소를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시켜 도전적으로 적용하고 가로의 공용 영역에만 갇히지 않고 가로를 구성하는 건물과 건물 사이 틈도 함께 다룬 점 등이 돋보였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함께 같이 키우다는 영등포고 하부에 인근한 소공인 예술인 함께 키우는 스마트팜과 재배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파는 카페를 만들어 거리를 활성화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수상작 총 10개 작품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한편 특화가로 조성은 낙후된 영등포역 일대 약 51만 제곱미터를 서남권 경제 중심지로 요청하는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재생사업 등을 통해 향후 일대에 들어서게 될 대선제분문화공장, 제2세종문화회관과 같은 주요 거점을 보행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영등포 물레촌 특화가로 조성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참고해 지저분하고 불편한 골목길과 보도가 시설물만의 개선을 넘어서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리 기자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뉴스 읽어보았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시간 되는 대로 꼭 아침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